어려워. 페이지 몇 페이지야? 첫 페이지. 오케이. 첫 페이지. 맞아요, 첫 페이지였어요. 해제부터 좀 보고 갈까요? 이거 그리고 읽어.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 앞에 있는 글감들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 상황을 담은 전쟁 가사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포지션부터 중요해요. 갑작스럽게 전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화자의 당황스러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의병들이 일어나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게 된 기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임진왜란 당시 현실이 잘 드러나 있는데 특히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리 사욕만 채우는 벼슬아치들에 대한 부정적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작가의 구체적인 체험이 잘 녹아 들어가 있다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4페이지 가보시면 해석본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의역을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저도 좀 고생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초안부는 안 잡혀 있어요. 이 수특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감정선 한번 볼까? 내 탓인가? 네 탓인가? 천명인가? 시운인가? 적은 것 사이에 암울한 줄 내 모르겠다.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뭐가 터져버린 거예요? 임진왜란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때 이 느끼는 감정선이 뭐겠어? 한탄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약간 당황스러움 이런 감정선들이 많겠죠. 잠깐 사이에 아무렇지나 몰라라. 백전 건곤에 백전 100개의 전쟁 건곤 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 온 세상에 100개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백전 건곤에 치안도 미상하고 뭐 해석은 해주겠지만 싸움터에 난리도 참 많았었고 남만 북적 남북의 오랑캐도 옛부터 있건만 이제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전쟁 참 많았어. 그리고 남쪽의 오랑캐도 분명히 있었어. 근데 임진왜란은 어땠어요? 나라가 박살날 정도의 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대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참목 상심이 이되도록 하였던가 참혹한 경상이 이렇게 심했던가. 즉 과거에도 전쟁들은 참 많았지만 이번 임진왜란이 너무나 참혹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피 삭방하고 성곽이 건재하고 왕실이 존엄하고 설치재웅하니 흉적을 섬멸하여 치욕을 씻으려고 하니 호월이 일가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 명나라가 있었고 이제 청나라가 만들어져서 이제 막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랑캐가 남북으로 하나가 돼서 일어나니 황강부진, 천지가 부진하고 음성양쇠, 소인배가 득세하니. 여기 묶어볼까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자가 부진하고 천자 뭐야? 명나라의 천자, 명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음성상죄, 소인배가 득세하니 이게 뭐예요? 이유인 거예요. 이 임진왜란이 터져서 이렇게 봐봐. 애초에 명나라가 강했다면요, 좀 더 힘이 있었으면요, 일본이 이렇게 대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처럼 우리나라 건들면 미국 형들이 와서 도와주잖아. 그것처럼 북한이 건들지 못하는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네들이 임진왜란을 나중에 이제 더 뭐 그 6.25 전쟁을 임진왜란을 연 근간이 뭐예요? 그리고 이제 일제 감정기를 연 근간이 뭐야? 우리가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을 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길 좀 비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맨날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유총의 말발 묶어볼까요? 유총의 말발에 간담도지하고 성능의 파람같이 운무사색하니 송제 양진의 남북을 리분할료. 유총, 성능, 송제 양진 전부 다 중국의 고사를 사용한 겁니다. 대꾸구역 유사한 통사 구조이긴 한데요. 자, 유총 악한 황제의 대표주자입니다. 아주 쓰레기 황제예요. 그 쓰레기 황제의 말발에 간담도지 참혹하게 죽게 되고요. 성늑의 휘파람에 구름이 가득하고요.
근데 전부 다 뭔 얘기인지는 모르더라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부정적인 고사들을 활용했다 정도라고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수능에 등장한다면 이 고사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겠죠. 그죠? 만리 아미의 행차도 군박할시야. 이 아미산이라는 게요, 명나라에 있는 산입니다. 행차가 궁색하다는 건 뭐야? 결국은 명나라의 세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전당 한월이 옛빛이 아니로다. 이것도 이제 수능 완성, 수능 특강도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월, 해, 달, 별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임금님 아니면 황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 빛들이 이제 점점 옛빛이 아니구나,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중국도 이렇거니 사이를 이르겠느냐. 중국이 지금 봐봐, 중국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으니 우리 이 오랑캐 새끼들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편 청구는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게 한 조각의 청구, 이게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작은 우리나라는 몇 변을 뒤집혀서 구중삼한이 언제나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구중삼한, 이게 그 삼한, 이 중국의 변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마한 나라는요, 이 중국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왔다 갔다 역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계속 힘들게 되고 있고, 야생지초의 병역을 모르거니 이 몸이 태어날 때는 난리를 몰랐는데 그 덫의 고초류와 이 난리를 만났지만, 자, 내가 태어났을 때는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이 벌어졌다. 대조. 의관 문물을 어제 본 듯 하건만은 예약 편송을 찾는데 전혀 없다. 이것도 뭐로 해석하셔야 돼요? 과거와 현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의관이야 문물은 어제 본 듯한 것처럼, 즉 과거와 동일해요. 하지만 예의와 음악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대조대비하고 있다. 생보급신을 산악도 아끼더니 도의추종을 뉘라서 배태하고. 해석 하나도 안 되는데 봐봐, 이 생보급신,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우와 신백이라는 옛날에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를 하나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막 200 등장하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고사의 용어 중에 하나인데, 보우신백이라는 충신들이 있었어. 근데 충신들을 만들 때에는 하늘이, 이거 하늘한테 하는 말이야, 충신들을 만들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쪼잔하더니, 그렇게 막 충신들을 만들 때는 진짜 100년에 한 명씩 내두더니, 아래쪽 그 도의추종, 섬나라 오랑캐는 누라서 냈다는 거. 그러니까 충신은 정말 조금만 내놓고 이 악한 놈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내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신하게 하는 말이에요. 신하게. 맹호 장경이, 맹호와 큰 산의 산과 바다를 흔들거늘, 이게 외적이 되겠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바로 뭡니까? 이제 이 수능 특강에 잡혀있는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간 문물, 옛날에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이 임진왜란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훌륭한 인물은 하늘이 드물게 내는데 이제 섬나라 오랑캐는 작고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에 무사람이 일어나니 전국 방박공곡에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밀치며 취티며 밀치며 제치며 말도 많고 일도 많구나. 이 좋은 수령들이 너희니 백성들이요. 이 좋은 수령들 물어뜯나니 백성들이요. 톱 좋은 변잔들 허위니 군사로다. 자, 대꾸라고 하는데, 자, 수령 동그라미 치시고 변방장수 동그라미 쳐볼까요? 해석을 하면,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게? 이빨 튼튼한 수령들이 물어뜯는 것은 백성이요. 권력 있는 장수들은 군사들을 후벼판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 뭘 해야 되는데, 외국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 수령들은 누굴 조지고요? 백성들을 조지고요. 장군들은 외부를 조지는 게 아니라 누굴 조지는 거예요? 우리 군사들을 조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상,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슈 대척점에 누가 있어요? 원균이 있죠. 우리 그 아저씨가 뭐예요? 포인트가 됐던 부분은 뭐야? 일본 놈들의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코와 귀를 베어서 이제 바친단 말이야. 우리가 이만큼 죽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왜군을 잡은 게 아니라 뭐야? 우리나라 백성들의 코와
귀를 잘랐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좀 더 가볼까? 재화로 성을 쌓으니 만장을 네가 넘으며 고혈로 해자를 패니 백척을 누가 건너리. 서리법을 기반으로요. 이 새끼들이 재화를 존나 모았어. 그래서 성을 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너무 우리 백성들의 고혈을 뺐어. 그래서 이 원래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성이 있으면 여기에 넘어오기 힘들게 이렇게 참호를 파요. 그래서 여기 물이 있으면 이게 군사들이 이렇게 하다가 빠지잖아. 그래서 활 쏴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깊고 엄청 크단 말이야. 여기에 그럼 뭐가 쌓인 거야? 백성들의 고열이 쌓이는 거야. 다 뭐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 탐관오리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을 기반으로, 과장과 서리를 기반으로 그 당시를 이제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겠네요. 여기는 충분히 다시 나올 만한 부분들이에요. 호화로운 잔치에 추월추풍이 쉬어간다. 그러니까 맨날 잔치 벌이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도 길건만은 병초규는 그 어떨고 해도 길지만은 그죠? 해도 길지만은 밤놀이는 그 어떤 것인가? 클럽에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주인 잠든 집에 문은 어이 열려 있고 도적이 엿보고는 개는 어이 안 짖는가? 그래서 주인 잠든 집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해요? 무능한 집권층들을 의미하게 되고요. 문은 어이 열었느냐? 누가 열렸어요? 도적들이 들어온 거고 외부들이 들어온 거고요. 도적들이 엿보는데 개는 어이 짖지 않느냐? 다 뭡니까? 무능한 지배층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양을 바라보니 바다가 여위였다. 이게 얕아졌다라는 건데 바다가 얕아지는 이유는 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배가 많다는 건 외부들의 배가 이만큼 쳐들어와서 물이 낮아졌다라는 뉘앙스고요. 술이 깨더냐? 병기를 누가 다룰 것인가? 그걸 보고 술이 깨더냐? 병기를 누가 갖고 오겠느냐? 그래서 무능한 지배층들이 술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병기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임진왜란 전까지는요 신하가 신하답게, 그러니까 신하가 걔네들이 이 통치권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뭐였어? 이런 부정적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부정부패에도 견뎠어요. 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임진왜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무능해버린 거야. 결국 이걸 막은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 나 자신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예 이데올로기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 이 꼬라지를 다 부린 거예요.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해석을 좀 잘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감사가, 병사가, 목부사가, 만호가 다 뭐야? 누가 갈 거야? 이 사람들이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산림이 되었던가 쉽게도 들어가는구나. 뭐야? 나라를 수호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려? 그냥 산속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주체가 이제 나쁜 새끼들. 자, 그 다음도 해석 잘했었어야 돼요. 봐봐. 여기가 문제가 포인트였을 텐데 이럴시야 어리석다 김수야 빈성을 누가 지키리. 우습다 신리바 배수지는 무슨 일이냐. 양령을 높다 하랴 한강을 깊다 하랴 인모부장하니 하늘이야 어디하리고. 여기 다시 나올 만하거든요. 자 봐봐. 김수라는 사람과 신립이라는 사람은 무능한 장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수는요 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가 산속으로 들어간 장수고요. 그리고 신립은요 여러분 배수지는 원래 요즘은 되게 긍정적인 뉘앙스거든요. 이 배수진 뒤에 물을 두고 적군을 맞이한다는 거야. 즉 죽음을 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 죽음을 마주하고 싸운다라는 뉘앙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신입 같은 장수는 뭐예요? 배수진을 치고 지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군인들 다 죽이게 만들어 놓고 지는 쇽하고 빠져버리는 거야. 군인들은 거기서 시간 끌러.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인물로 상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양령을 높다 하랴 한강은 깊다라는요 그 당시 신하들 전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이렇게 산이 높은데 어떻게 넘어요? 이 한강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넘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야. 그걸 또 까고 있는 거고요. 인모부장하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니까 하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하나한 백관들도 수를 채울 뿐이구나. 많고 많은 신하들은 단순히 뭘 할 뿐이야? 수만 채울 뿐이고요. 일석부찬하니 이 시름을 누가 맞들고 하루 만에 전부 다 달아나 버리니 이 근심, 이 일본이 쳐들어온 이 걱정을 누가 맡을 수 있을까? 삼경이 복모라고. 삼경, 우리 3대 도시거든요. 한양, 개성 이런 애들 3대 도시가 다 망가져 버렸으니 열군은 와해되고 우리 이 여러 고을들이 무너지고 100년 완락에 누리샤 비리샤, 그러니까 100년 동안 만들어진 이 공간에서 누린내와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자, 실적이죠. 관서를 돌아보니 압록강이 어디요? 그죠? 어디야? 그 다음에 관서를 돌아보니 압록강은 어디요? 1월이 무강하니 갈 길을 모르겠다. 여기서 1월은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님 혹은 우리 조선의 국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앞에 그 평안도를 돌아본 이 라인도 어디 갔어? 관서를 돌아보니 압록강은 어디매요? 이것도 내가 우리나라를 돌아보니까 다 뭐야? 압록강이 어디매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가 다 외구들이 다 침범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구에 짓밟힌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되게 부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320주에 일장두가 어떤 것인가? 감신굴습 하야 견돈에 칭신하니. 해석 잘해야겠죠. 이 기쁘게 무릎 꿇어 개돼지의 신하가 되니 황금 황대의 옛 재상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이 황금 허리띠를 가고 뽐내던 이 옛 재상이 지금은 외구에게 친일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 여기까지가 중요하겠어.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생략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철저하게 부정이었죠. 그럼 이제는 긍정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영남의 사나이 정인홍 김면뿐인가? 홍의곽장군 담력도 장하구나. 글만 읽던 선비가 삼도 근왕을 이끌어 군대가 새가 약해 어찌할 수는 없지만 의를 세워 복수함에 성패를 의논하랴. 그러니까 성패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초유사 고충, 이 의병을 모집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가 바로 문학적 가치예요. 이 사람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문학작품을 씀으로써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관군은요 다 쓸려나가거든요. 근데 의병들이 이 자기의 마을과 자기 엄마 아빠와 자기 고을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들을 이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민홍, 곽장군, 이 사람들이 글만 있던 선비가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켜냈다 라는 뉘앙스로 긍정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병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도 없는 부분들이요, 나올만한 부분들입니다. 노중현 격서를 누구 아니 눈물을 흘리리. 이 노중현 격서가 의병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의도 자체가 이 사람도 의병을 모집하려고 쓰는 거야. 여기서 이 의병들을 모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을 깐과 동시에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왜구를 막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노중련이라는 게 의병 모집서에 그 사람들이 쓴 노중련 격서에 누가 아니 눈물을 흘릴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야. 쫓아난 저 손님, 따르는 저 손님들아, 권응수를 웃지 말라. 저 손님 양반, 권응수 의병. 그러니까 저 신하 새끼들은 우리 의병들을 비우는단 말이야. 하지만 그거를 비우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고요. 영천적 아니타면 더욱이 할 일이 없다. 이 영천의 적을 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더 좋댔을 거야. 먼 곳의 군공 승정고는 들을수록 귀에 차나 가까운 적세는 볼수록 눈에 차나. 그러니까 먼 곳에서 분명히 승전보가 들리는데 내 눈앞의 적들은 아직도 여전히 있구나. 뒤따라 구경하니 남의 덫에 찻잔 잡고
위험을 무릅쓰고 섞여들은 공이 없다. 여기도 볼까요? 뒤따라 구경하니 남의 덕에 찻잔을 잡는데요. 남의 덕에 찻잔을 잡는 새끼들은 누굴까? 이게 관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병들이 간신히 막아가지고 적을 후퇴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오는 거야? 관군들이 오는 거야. 이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송장원, 김재갑, 고경면, 조헌, 정당 전부 다 전사한 의병자들입니다. 질풍이 아니 불면 경초를 누가 알겠느냐? 나올 만하죠. 질풍. 전쟁이 안 열렸으면 경초, 이 굳은 기계를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 우리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막상 난세가 터지니까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도망간 거예요. 이 지조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전사를 했었던 거예요. 전쟁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의 기계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으며 예찬이겠죠. 죽으니 많거니와 이 죽음을 한치 말아라. 김성이 무너지니 진주성을 누가 지키려? 남쪽의 장사들은 하루 만에 어디 갔는가? 녹빈 안주 삼고 푸른 마름을 안주 삼고 맑은 물에 잔을 부어 충혼 의백을 어디가 부르느냐? 우리의 옛 강토가 도적에 임자되어 산마다 죽었거나 골마다 더듬거나 피눈물 흘러내려 평지가 강해되니 천지에 꽉 찼구나 피할 데가 전혀 없다. 선성을 욕보이니 능침이라 보존되며 아이가 죽었으니 늙은이야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의병자들을 예찬하다가도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죽었고 결국은 이 왜군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범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이죠. 좀만 힘내봅시다. 자, 여기도 아직 안 나왔어. 자, 복선 화음을 뉘라서 옳다고 하느냐. 우리 수능에서 나왔었던 부분이죠.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재용 온다라는 걸 누가 옳다고 하래. 우리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새끼 존나 악한데 쟤는 잘 살잖아. 이런 뉘앙스고요. 우연히 어려야 이 하늘을 믿으려나. 두어라 어찌하리 부모님 멋이란다. 이게 이거는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라서요. 굳이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왕이 진노하셔 6월에 흥사하니 천자가 진노하셔서 6월에 기병하셔서. 자, 여기서부터는 좀 감정선이 바뀌어요. 이제 누가 도와주는 거야? 우리 중국 형이 도와주는 거야. 이 명나라 황제가 화를 내가지고요 6월에 기병, 이제 병사를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절강 장사를 소리만 들었는데 어와 우리 장사 몇 달 만에 나오시려고 이 중국에서 원군을 보낸 거예요. 삼도를 소탕하니 중흥이 거기로다 다시 일어남이로다. 여기 옆에 희망, 긍정적 감정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나가는 궁부를 요격을 못할 것인가? 나라는 도적들을 섬멸할 수 있다. 양호유한, 호랑이를 남겨두면 다시 화가 되려니, 호랑이는 왜군이 되겠죠. 이재독 웅병을 어디가 대적하며 유장군 용량으로 무슨 일을 못 이룬고. 이재독 병사들은 어디서 대적했으며, 이거 이순신이거든요. 유장군 용량은 무슨 일로 못 이루었나. 하마하마 하였더니 세월이 오래되다. 그래서 내가 이 왜군들을, 중국들이 와가지고 왜군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야. 그죠? 긍정적인 감정에서 하늘이 도왔는가 시절이 멀었는가 다시금 생각하니 인사 세상 일이 아니 그러던가. 국가 흥망이 장상에 매여 있으니 지난 일 잊지 말고 이제야 옳게 하소. 병경불에 전쟁이 멎지 않고 살기우천 살기가 하늘에 닿아 아야라 남은 사람 여질 돌림병에 다 죽겠다. 방어는 누가 하고 밭은 누가 갈리요. 그래서 중국에 와가지고 좀 도와주어서 다 희망을 얻었는데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또 뭐 해야 돼? 다시 의병을 모아서 이걸 싸워내야 돼. 근데 그 와중에 전염병까지 본단 말이야. 너무 이제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부자도 상별하니 형제를 돌아볼 수 있으며 형제를 버리니 처첩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봉고편하니 온 들판에 쑥이 가득하니 어디가 내 고향인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능 완성의 이야기였죠.
백골이 언덕이니 어느 것이 내 살부치인가. 다 죽어버려서 내 살부치가 뭐인지도 모르겠고. 성년변화 지난날 벙화로움을 꿈같이 생각하니. 와, 여기서 뭐 나옵니까? 허무함, 그리고 그 유명한 무상감까지도 여기서 괜찮은 거죠. 과거에는 회피했는데 지금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 너무 중요해요. 강천은 옛날시요 인물은 아니로다. 패턴 중에 하나죠. 자연물은 그대로인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인 서리가를 청사의 눈물을 내고 두루 애강수를 오늘 다시 불러보니. 우리 주인 서리가가요, 그 맥수지탄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만 있는 거야? 가을 그 보리만 존나게 많은 그 무상감을 노래했던 시거든요. 그래서 주인 서리가라고 해서 이제 뒤쪽에 이제 잡혀 있죠. 해설이 결국은 무상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감. 그다음에 두릉의 강수 역시도 슬픔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운이 수참하고 초목이 슬퍼한다. 감정 이입되시겠습니다. 남아 생긴 뜻이 이렇게 다리마는 종호반 썩은 선비가 한 돈도 채 못 된다.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부 의병의 뜻이 왜적을 막아내려는 것이었지만 이 남아, 이 좋은 사람들의 뜻이 이 왜구를 막아내고 나쁜 새끼들을 몰아내는 거였는데 조모반 썩은 선비, 이 부정적인 선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 사대부들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존나 쓸모가 없다. 청총마 적통마 울면서 구르거든. 명마가 발을 구르며 울고. 마가검 용천검 아주 좋은 검들이거든요. 이 검들이 무지개처럼 반짝이고 있는데 언제야 청하를 해쳐 이 병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자, 마지막에 좌절이야? 아니야, 내가 이거 명마가 울고 있고 이 칼이 울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뽑아가지고 이걸 언젠가는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힘들죠, 이런 리딩.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문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올만해요. 이 비어있는 이 칸들과 약간 맞물려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풀어볼 것. 그리고 우리 예전에 그 평가 문제집 있었죠. 뒤에 이제 붙여놨는데 거기 있는 문제도 풀어볼만 합니다. 얘는 별 5개짜리예요. 나올만 하니까 강조 드려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조금 리딩 하시고. 이것도 근데 마지막에 의지보다는 소극적 태도로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은데 그게 보기가 조금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 언제 끝날 것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소극적 태도예요.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지? 왜? 내가 이걸 이겨내고 싶긴 한데 저 쓰레기 새끼들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막 이겨내고 싶다라는 감정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 못 옮긴다? 못 옮긴다라는 점에서 의지라고 하기는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 태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되게 사실적이죠. 그래서 그건가보다는 얘가 더 나올 만합니다. 해석도 조금 빡세고. 그래서 뭐 9호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 아래에 있는 해석들은 조금 챙겨가시길 바래요. 전반적인 얘기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얘기할게. 페이지 뭐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한 번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어디 갔어? 소대성전? 그냥 과제는 드리는데 이게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오면 얘 나올 수 있어요. 전형적인 영웅전이에요. 이 시작이 결국은 엄마 아빠 나와요. 엄마 아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뭐가 없어? 자식이 없는 거야. 나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바랬는데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1차 뭐 해야 돼? 1차 장이가 나와야 되잖아. 빨리 죽어요. 벌써 이제 고아가 됩니다. 천에 고아가 생겨요. 그래서 얘가 이제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항상 누가 등장해야 돼? 조력자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 상상이 나와서 얘를 딱 보는데 얘가 이제
판본이 조금 달라. 근데 꿈속에서 용이 팍 해가지고 저쪽 뒷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뒷산에 딱 가보니까 어떤 거지 새끼가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버벅 긁으면서. 근데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얘 눈이 총명해. 그러니까 때깔이 존나 안 좋기는 한데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뭐야? 숙식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이 조력자에게는 누가 있을까? 항상 조력자에게는 예쁜 딸내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와 얘를 뭐 하려고 했어요? 사위 삼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비범. 그래서 얘의 포지션이 뭐야? 비범한. 그리고 얘의 그 비범한 능력을 이제 인지하는 그런 조력자로서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홍길동전의 뉘앙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제가 되는데, 사실 얘를 알고 있으니까, 좀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비범함을 알고 있으니까 딸이랑 하지만 옆에 있었던 엄마라든지 아내라든지 이 딸내미의 오빠들은 어디서 걸어먹던 거렁봉이를 자기의 아주 예쁜 동생한테 결혼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빡쳐가지고요, 얘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는데 얘랑 결혼시켜라. 그럼 원래 유언을 지켰어야 되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얘가 자객을 삽니다. 자객을 사서 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개빡쳐요. 이 새끼들 진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자객을 죽여버리고 얘네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걸려? 우리 나를 도와주신 이 승상이 마음 걸리는 거야. 그래서 개빡쳐서 내가 한 번만 참을게. 내가 이 사람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참을게 하면서 이제 집을 나갑니다. 가출해요. 가출하면 항상 패턴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굴 만나요? 네, 도사님을 만나요. 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느 날 도사님이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 거야. 별을 보면서 별이 반짝 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항상 누가 등장해요? 이제 오랑캐. 이 오랑캐가 등장해가지고 우리나라 황제, 우리 왕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별이 반짝하면서 이제 위기를 빠진 거지. 그래서 이제 도사가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나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얘가 전장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템을 주고요. 도사가 검을 주고요. 뭐 지나가던 아낙네가 말을 주고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기 우리 이 승사님 있죠? 승사님이 갑자기 꿈에 나와가지고 대성아, 우리 가족 때문에 참 힘들지? 하지만 나를 봐서 한 번만 봐주렴. 내가 선물로 말 줄게. 내가 선물로 검 줄게. 그리고 우리 딸내미 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깨는 거야. 하나 거기서 또 조력자가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현실계의 조력자와 이 천상계의 조력자의 포지셔닝도 또 이제 한번 문제로 등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제 말도 얻고 이제 검도 얻고 이제 투구도 이 장비도 얻고 하면서 이제 황제가 이 오랑캐의 딱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놈 새끼야 하면서 탁 치는 게 이제 대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랑캐가 끝나고 황제의 은덕을 받아가지고 얘가 뭐가 돼요? 전쟁 영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선징악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악은 어디 포지션에 있어? 여기 포지션에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얘네들을 뭐 하고? 용서하고 이 딸내미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이 소대전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뭐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까지 푸시는 게 이번 주에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1번. 다음 주는 우리 모의고사 2회